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존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증명해야 돼.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나는 내 급여도 못 만들고 내가 뭐 부모님한테 돈 용돈 받아서 쓰고 뭐 와이프가 어떻게 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를 증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불릴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지구가 달을 끌어들여서 돌고 있게 하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여서 주변에서 돌고 있게 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래서 돈도 똑같아요. 중력이,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10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매 1억을 지금 모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혹은 사업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 또 1억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억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중력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매장 300개 열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로 돈을 이해하면 돈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 여러분들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됩니다.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돈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면, 돈을 벌면 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돼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아니면 그 엄마가 내 친구가 될까요? 안 오지. 싸우잖아. 그리고 밖에 가서 소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뭐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이해하고 있다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큰 돈은, 작은 돈은 아껴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돈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입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큰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면 돈들끼리도 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꿔나갈 거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님으로써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돼요. 이것이 저는 진짜 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 또는 불법, 일확천금 이런 방식으로 어디 권력자나 조부에 들어간 돈들은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을 해치기도 해요. 그러니 위험한 돈하고 친해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막 이뻐하면서도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까 내가 돈을 인격체로 대하고 했는데 내 돈만 인격체로 돼요. 남의 돈에 대해서는 되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동일한 돈이에요.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존중하고 하는데 남의 돈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공금, 세비, 회비, 친구 돈, 부모 돈 이거 모두 다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진심으로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서로 다 연결돼 있고 이 돈이 저 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서로 비밀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은 교류되기 때문에 돈이고요. 돈다고 그래서 세금이나 공금 같은 공공자산이라도 이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돈도 역시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